아침의 달달한 쉼표 김하나의 생생라디오. 세상을 보는 이글거리는 시선 박경익 뉴스. 네, KNN 대표 이글아이스 박경익 아나운서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박경익 아나운서입니다. 지난주엔 저희가 같이 하지 못했고 네네. 예, 오늘 또 만나뵙게 됐습니다. 맞습니다. 네. 참 쉽지 않네요. 맞습니다. 좀 어수선하지만요. 네. 그래도 제가 또 전달해야 될 뉴스가 네,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또 네. 준비해 왔습니다. 우리 경익 씨는 또 좀 밝은 뉴스 네네. 가지고 오시지 않으셨을까. 네. 경익 씨가 픽한 뉴스를 어떤 뉴스들까 기대가 되는데 네네. 오늘도 한번 시작해 볼까요?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뉴스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은요. 축가 부르겠다고 고집 부리는 음치 시아버지 파혼하고 싶어요. 어? 아들의 결혼식에서 축가를 부르겠다며 고집을 피우는 음치 예비 시아버지 때문에 네. 고민이라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습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요. 결혼식 축가를 음치 시아버님이 부르시겠대요. 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는데요. 네. A씨는 내년 5월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시아버님이 대외 활동을 많이 하신다. 시의원도 하셨고 각종 봉사활동 등 평소 취미가 기타 치는 거랑 노래다. 문제는 우리 결혼식에 본인이 축가를 부르시겠다고 고집 피우신다라고 운을 뗐습니다. 네. 이어서 노래를 잘 부르면 그럴 수 있다. 네. 근데 못 들어줄 정도로 음치라면서 게다가 같이 대외 활동하는 친구분들이 밴드처럼 연주를 해준다는데 동영상 한번 보고 기겁을 했다. 완전히 오합지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드럼은 박자도 하나도 안 맞고 네. 베이스도 엉망해. 또 가운데서 마이크 잡고 고래고래 노래하는 시아버님까지 게다가 또 매번 멋낸다고 머리에 파마를 네네. 하시고 심지어 흰색 정장을 입고 부르시는데 완전히 마이콜이 따로 없다면서 한숨을 쉬었다고 합니다. A씨는 더욱 화가 났던 게 네. 예비 신랑의 태도였다고 합니다. 네. 예비 남편이요. 아빠 소원이라는데 한번 들어주자. 친구한테 축가 부탁하고 그 뒤에 피날레를 장식하자면서 대수롭지 않게 반응을 보였다는 건데요. A씨는 아니 하객들한테 무슨 민폐냐. 네. 노래를 잘해야 들어줄만 하지. 노래도 못하는데 선곡도 죄다 7080 가요들만 고른다면서 제가 자꾸 짜증을 내니까 예비 남편도 지친다면서 네. 그렇게 싫으면 네가 직접 아빠한테 말해라 라고 분통을 터뜨렸다고 합니다. 와. 끝으로 제 생각에는 축가뿐만 아니라 이 일을 시작으로 매사에 시아버님이 이럴 것 같다. 좀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지셔야 되는데 그걸 네. 모르신다면서 진심으로 결혼을 중단하고 싶다고 하소연을 했습니다. 아하. 이런 사연이 있습니다. 와. 이런 내용이 올라왔네요. 한 커뮤니티에. 네, 올라왔습니다. 와. 요거는 되게 의견들이 분분할 것 같은데. 분분하죠, 많이 그렇죠. 나눠질 것 같은데요. 근데 저는 모르겠어요. 최근에 저도 결혼식 이제 지인 사회를 많이 보러 보니까. 다니는데 예. 아버님, 이렇게 시아버님이 축가 부르는 경우는 없었거든요. 근데 너무 잘 부르시고 뭐 그러면은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아버님이 모르겠습니다. 연주하시는 건 들어본 적 있는데. 연주하시는 거. 그쵸. 연주 막 색소폰 동호회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은 또 네네네. 연주도 많이 하시고 뭐 기타. 근데 뭐 부모님들이 뭐 이렇게 그날 온 하객들을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시는 분들 네네. 좀 몇 번 본 적이 있는데. 근데 그게 이제 뭐 꼭 잘한 연주를 들으러 오거나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쵸. 예, 그러다 보니까 뭐 조금 부족한 대로 재미는 있었거든요. 저는. 네. 오히려 좀 재미에 중점을 둔다면. 예, 저는 그래서 네. 예, 그런 입장으로 하객으로 봤기 때문에 근데 또 이제 신부 입장에서는 네. 이 결혼식에 대한 엄청 기대가 높았고 나만의 결혼식을 만들어 보고 싶었는데 맞아요. 아무래도 좀 기대가 있는 분인 것 같아요. 좀 그랬을 이렇게 때는 멋지게 진짜 하고 싶은. 또 상심이 크실 수도 있죠. 의상이 그 파마하시고 네. 흰색 정장을 입고 부르신다고 되게 하는 거 재밌을 것 보면 저는 재밌을 것 같아요. 저도. 나는 사실 재밌을 것 같은데. 네. 네. 근데 이제 그날의 주인공께서는 또 맞아요. 다를 수 있으니까. 또 주인공이 신랑 신부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또
이 의견이 저는 중요하지만, 네네. 결혼식의 개념이 사실은 근데 그 신랑 신부가 주인공이라고 생각을 안 해서. 그래요? 제가 결혼할 때도 그랬어요. 제가 원하고 싶은 결혼이 아니라 이 결혼식은 네. 이 가정과 이 가정이 만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맞죠. 저희도 중요하지만 부모님도 부모님들과 중요하죠. 중요하죠. 맞아. 예, 모든 그 분들이 오시는 그쵸. 거니까.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냥 뭐 좀 접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뭐 하나하나씩 하는 것도 어떨까 싶어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을 위한 이런 축가 하나 하고 또 신랑 신부를 위한 정말 멋스럽고 고급스러운 축가 뭐 무대 하면은 네. 어떨까 싶은데 근데 이게 참 요즘에는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결혼식이 그렇구나. 또 길게 하지도 않고 네. 요즘엔 딱 주례도 없이 일부 예식으로 대부분 끝내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하면 한 20분 다 해봤자 이 정도면 끝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 안에 좀 하객분들한테 좀 이렇게 좋은 모습들을 더 보여주고 싶다 이런 네. 욕심이 있다면 그렇죠, 고민할 만한 문제긴 그러니까 하죠. 경희 씨는 또 저랑 생각이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그러고 보면 옛날 사람이거든요. 결혼식의 네네. 개념에 대해서는 좀 그런데 아. 또 요즘은 또 결혼식 문화도 많이 달라지고 했으니까. 그렇죠.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저 또한 많은 사람들한테 축하를 받는 결혼식을 꿈꾸고 있어서 네.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맘 같아서는 결혼식 한 2-3시간 하고 싶은데 하면 되지. 소수로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게 보통 이렇게 요즘은 또 많이 나만의 결혼식을 꿈꾸는 사람들은 또 네. 신랑 신부가 주체가 돼서 그렇게 맞아요. 하는 집들도 있고 네네. 아니면 무대 의견을 좀 모아서 주체는 신랑 신부지만 여기 좀 어우러지는 꼭 그럼요. 어우러진다고 얘기하면 그러나 또 너무 또 어른 편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럴 수도 있는데 네. 각색이잖아요. 그럼요. 와. 근데 저는 이 신랑이 좀 더 네. 이렇게 신부가 너무 그 기대했던 거라면 좀 더 많은 얘기를 해서 그쵸. 이해 폭을 좀 넓혀줬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저도 남자 된 입장에서는 그 결혼식이 인생에 딱 한 번뿐인 날이잖아요. 네. 신부 얘기 잘 안 들으면 이거 평생 평생 알 것 같아서 어지간하면 좀 양보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예. 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아니 그러니까 네가 직접 아빠한테 얘기해 이거는 아니라는 그쵸, 거지. 이건 너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 상황이 이렇게 되더라도 본인이 이렇게 노력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이렇게 했으면 좀 좋았을 텐데 그 부분에 가장 아쉽지 않았을까 하는 그렇죠. 생각이 사실 이 말 들어요. 한마디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할 그러니까. 때인데. 네. 지금 막 올라오네요. 네네. 1019번님. 네. 축가 제가 부르고 제가 울었네요. 맞아요. 오. 축가 부르고 우리는 신랑 신부 지금 신랑인가 신부 있죠. 예. 아마도 신랑 분이셨던 것 같은데. 네. 그렇죠. 노래 부르면서 뭐 울컥하기도 하고 너무 떨리다 보니까. 그치. 목소리도 많이 아무래도 떨리고. 그렇지. 그리고 본인도 감동을 해가지고 예. 음치 아버지께 축가 부르시면 결혼식 분위기 대박 날 것 같은데라고 주신 분도 계시고. 그렇죠. 글을 올린 자체가 좀 문제인 것 같은데 하신 분도 계시고. 네. 7218번님. 그날은 신부의 최고인 날이니까 신부의 의견 중요할 것 같아요. 결혼식은 신부날이라던데요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예. 자, 분분합니다. 예, 분분합니다 정말. 와중에 또 문제 한번 드려야겠죠. 문제. 네. 오늘은 결혼 관련 기사 가져와 봤었는데요. 네. 결혼 관련 기사에서 종종 볼 수 있는 단어에 대한 문제입니다. 단어. 용어. 맞벌이 무자녀 가정이라는 의미의 단어로 네. 더블 인컴, 노키즈의 약자입니다. 결혼한 뒤에 맞벌이를 하면서 자식을 의도적으로 갖지 않는 부부를 칭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오늘의 첫 번째 문제입니다. 네. 자, 샵 2302 건당 50원 긴 문자 100원. 자, 뭐라고요? 다시 한번. 맞벌이 무자녀 가정. 네. 더블 인컴 노키즈의 약자입니다. 자, 더블 인컴 노키즈. 요거 잘 보세요. 더블 인컴 노키즈. 맞습니다. 자, 샵 230에 건당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네. 자, 여러분 지금 올라오나요? 정답이? 지금 바로바로 역시 네 바로바로 올라오고 있는데요. 요즘엔 또 결혼한 뒤에 맞벌이 또 열심히 일하고 네. 좀 신혼을 오래 즐기거나 네 그냥 뭐 우린 둘이다 행복하다 그래, 하시는 그런 분들은 분들도 굳이 또 꽤 자녀 많죠. 계획 안 갖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해야 될까요? 힌트를 하나 드리자면은 세 글자입니다. 세 글자. 네. 우리가 어떤 부류를 지칭할 때, 네, 뭐 땡땡 이것 땡땡족 이렇게 하잖아요. 땡땡족, 그쵸. 그러면 땡땡을 맞추시면 되거든요. 다 드렸습니다. 네. 박경현 아나운서 2시간짜리 결혼식 기대됩니다. 꼭 너튜브로 생중계해 주세요. 0506님. 저는 진짜 그 실시간 유튜브 그 딱 틀어놓고 제가 그 마이크로폰을 차고 화면에 제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럼 사고 싶다. 네. 그 신부가 함께 의견을 같이 해야 되겠네요. 아, 네. 그래줄 수 있는 신부가 이 세상에 있을까 싶어요. 네. 아우 좋아하면 하겠죠. 정말요? 콘서트처럼. 콘서트처럼. 네, 멜로망스 선물이었고요. 네. 주위에 좀 많습니다. 정답 많이 보내주셨어요. 네, 그래도. 저는 네. 9년 차입니다. 8년 차입니다. 주시는데 네네. 정답은 딩크족이었습니다. 딩크 더블 인컴 노키즈 네. 약자 딩크족이 정답이었습니다. DINK 맞습니다. 요즘 많아졌죠. 네. 또 이어서 아까 그 사연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네. 이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 반응이 좀 있었는데 남편이 중간에서 중재도 못하고 예, 그런 얘기들 고생길이 나왔구나. 화나다. 이런 이야기 나왔고 네. 자식 결혼식이 연주회인 줄 착각하시는 시부모님들이 있던데 네. 제발 그러지 마라. 색소폰 불겠다는 사람들은 양반이네. 네. 네, 뭐 결혼식은 부부의 축제지 시부모 장기자랑 대회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네. A 씨를 좀 두둔하는 의견도 있었고 네. 또 일부는 아니 특색 있고 의미 있는 결혼식 아니냐. 다 똑같은 결혼식보다 좋은 것 같다. 네. 예비 시부가 축하해주고 싶어서 그런 것 같은데 괜히 얼굴 붉힐 필요 있나. 시부모님이 하고 싶다는데 좀 해주면 안 되나. 이런 불평을 지적하기도 네.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많은 의견들이 분분할 것 같았어요. 네, 맞습니다. 자, 딩크족 잘 맞춰주셨고요. 어반자카파 스노잉 들으면서 4부로 가서 경인 뉴스는 계속됩니다. 네. 따뜻하게 내리는 사랑 새하얗게 내려앉는 그대 하나하나 너무 소중해서 이젠 내게 말하고 싶어 마주친 손 위에 손을 녹여주는 따뜻한 Oh no, baby with you 우리 둘이 forever with you 하늘 위에 나의 눈이 baby with you 사람들의 웃음소리 baby with you 포근한 우리가 우리 네, 박경인 뉴스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뉴스 여러분들 의견들도 쭉 올라왔었고요. 정답은 네. 딩크족 또 질문도 드렸죠. 두 번째 뉴스로 이제 그럼 가볼까요? 네. 자, 두 번째 뉴스는요. 한국인 월급보다 국내 외국인 월급이 더 많다. 최근 중소기업중앙회가 실시한 2024년 외국 인력 고용 관련 종합 애로 실태 조사에 따르면요. 외국인 평균 인건비가 내국인보다 높다는 실태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중소기업에 고용된 외국인 근로자의 숙박비를 포함한 인건비는요. 평균 302만 원, 네. 약 57.7% 외국인 근로자가 내국인 이상으로 버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에 누리꾼들은 외국인 임금은 내국인과 차별화돼야 한다. 호구나라, 차별임금 적용해라 라면서 이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반면에 외국인 노동자가 없으면 우리나라가 돌아가지 않는다. 네. 부러워하지 말아라. 내국인이 3D 업종이라고 취업을 안 하니 기업은 외국인이라도 있어야 상품을 생산할 것이 아닌가라는 의견이 팽팽히 맞섰습니다. 이처럼 저출생 고령화로 외국인 인력 수요가 늘어나면서 외국인 근로자에게 법정 최저임금을 획일적으로 적용하지 말고 예외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이에 대해서 한 국회의원은 최저임금을 똑같이 적용하는 게 효율적인지를 고민해서 내국인과 외국인 근로자가 서로 윈윈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고, 한국은행도 이런 돌봄난 해결을 위해서 비용 부담을 낮추는 방안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면서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라는 제언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외국인 근로자의 최저임금 제외 현실성이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생길 텐데요. 네. 한 대학교의 사회학과 교수는요.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할 시에
시장에서 내국인의 수요를 급속히 줄이고 네. 이주 노동자에 대한 의존도가 급격하게 늘어날 것이라면서 시장은 가격 경쟁을 삼아 작동되기 때문에 정치권 일각에서 나오는 주장은 적절치가 않다. 이러한 제도 추진 과정에서 오히려 노사 갈등을 크게 확대시키는 결과만 나올 것이라고 내다봤다고 합니다. 네. 이 문제도 진짜 쉬운 문제 아닌데. 네. 한 번씩 저도 이런 소식 접할 때마다 와 진짜 어렵구나 하는 생각 들거든요. 꽤나 자극적인 기사였는데요. 한국인 월급보다 국내 외국인 월급이 더 많다. 이렇게 헤드라인을 뽑으면 상당히 자극적이죠. 그렇죠. 네, 네. 진짜로? 막 이런 생각 들고. 그러니까 뭔가가 이 헤드라인 자체가 네. 좀 사람에게 그죠? 네. 맞아요. 그러면서 왜 이런 헤드라인 했을까 이런 느낌을 갖게 하니까. 이제 최저임금까지 좀 차등을 적용해야 한다. 네. 내국인과 또 국내에 이제 거주하는 외국인들 네네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이 외국인 평균 임금이 내국인 임금을 추월했다라는 통계를 해석할 때 네.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네. 통계라는 것이 착시 현상이 좀 있을 수가 있다는 건데요. 네. 외국인 노동자들이 강도 높은 업종에 종사할 수밖에 없다는 점 먼저 고려를 해야 될 네. 것 같고요. 소득만 비교할 게 아니라 근로시간도 함께 비교를 해야 네. 합니다. 근로시간이 다를 수가 있거든요. 네네. 이러한 점을 밀어봤을 때 외국인의 급여가 높다는 건 공식적인 통계로 볼 수가 없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또 갈수록 외국인 노동자 유입이 확대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또 해요. 상황적으로 그런데. 네. 그래서 차등 적용을 한다면 오히려 좀 유입에 제한이 있을 것이라는 문제점도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내국인과 외국인 근로자가 윈윈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건 진짜 당연하죠. 그런데 이제 그거를 어떻게 심사숙고해서 잘 만들어 갈 것인가가 문제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참 쉽지 않은 문제겠다. 들으면서도 그 생각 많이 했네요.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한다고 하면 뭐 기업이나 회사 입장에서는 값싼 노동력을 또 원해야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시장 경쟁에서 내국인이 더 밀릴 것이다. 그런 얘기도 네. 있고. 예. 그런 이야기 때문에 쉽게 막 차등 적용을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네. 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네. 자, 여기서 문제 하나 내겠습니다. 네, 문제 하나 드리겠습니다. 최저임금 제도 계속 말씀드렸는데 최저임금 제도라는 것이 국가가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가 바로 최저임금 제도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요. 얼마 남지 않았어요. 올해의 최저시급 네. 얼마일까요? 보통 새해가 되면은 네. 이 최저시급 얘기 하거든요. 그렇죠. 네, 이제 근데 문제가 나오고 하는데 연말이니까 여러분도 까먹었으시려나? 네. 샵 헷갈릴 수 있어요. 샵 네. 230이 건당 50원 긴 문자 100원 올해 최저시급 네, 여러분 올해입니다. 올해. 주간식이죠. 맞습니다. 오, 샵 230에 건당 50원 긴 문자 100원. 이 문제 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네. 또 힌트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좀 계산이 필요한 힌트긴 한데요. 네. 10시간 일하면요 98,600원 나옵니다. 아, 계산이 필요해요? 계산이 필요하다고? 네. 10시간이라면 98,600원. 네, 맞습니다. Never left, but you ain't know. It's okay, down like camera, act like you know. Don't play on me, no, we up there. 최저시급 제가 찾아보면서 네. 역사를 쭉 봤는데 와 많이 오르긴 올랐더라고요. 예전에 비해서. 네. 저 한 대학교 생활한 지 뭐 10년 좀 안 됐지만 네. 그때. 한참 대학교 다닐 때 그때 한 6,000원? 5, 6,000원 그때? 이렇게 받고 알바를 했었던 것 같은데 와 많이 올랐습니다. 외롭다 말하지 마. 네가 있는 곳, 네가 있을 네, 홈 스위트홈 태양대성 지드래곤이 같이 했습니다. 네. 자, 10시간 일하면 98,600원. 그렇다면 최저시급은 얼마입니까? 정답은 9,860원입니다. 9,860원이 네, 9,860원. 정답이었습니다. 보니까 뭘까요? 내년부터는 1030원으로 이제 만 원을 더 다 네. 했네요. 근데 물가는 뭐 자꾸자꾸 오르니까요. 예. 그럼요. 진짜 밥 한 끼 이렇게 편안하게 먹기가 쉽지 않아요. 요즘이에요. 그죠? 예. 부산의 이제 가장 또 대표적인 음식 중 하나가 또 국밥이잖아요. 돼지국밥. 와, 돼지국밥도 너무 비싸요. 진짜 쉽지 않아요. 가격이 올랐나? 네. 예, 또 진짜 빨리 올라도 또 자영업 하는 입장에서는 또 그것도 다 재료비가 그쵸. 올랐으니까 또 어렵고 참 그렇습니다. 예. 국밥도 뭔가 좀 큰 맘을 먹고 먹어야 하는 음식이 됐다는 게 네.
그래서 편의점 아쉽습니다. 도시락이 훨씬 또 많이 잘 네. 올해 기사에도 그런 거 좀 많이 났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참 어렵네요. 예. 그렇다면은 우리 또 예전 얘기 한번 해보도록 맞습니다. 하겠습니다. 이제 또 옛날로 돌아가야 되거든요. 네. 네. 자, 세 번째 옛날 뉴스는요. 1990년대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012-015 신세대 잡아라. 삐삐 광고 혼전. 자, 동아일보의 1995년 기사고요. 95년. 네. 전국 삐삐 시장에 반 이상을 석권하고 있는 한국이동통신이 한순간에 챔피언에서 도전자로 바뀌는 등 012대 015의 삐삐 광고전이 혼전을 거듭하고 있다. 아하. 한국이동통신이 012, 그리고 서울이동통신, 나래이동통신이 015. 아. 이렇게 세 가지가 네. 있었는데 이렇게 세 가지 수도권 무선 호출 사업자 3사는요. 이 문자 삐삐에 대한 광고전을 일제히 시작했습니다. 자, 먼저 012. 내 삐삐 속에 첫눈이 왔다. 삐삐 012 문자 서비스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메시지를 띄워보내세요. 너에게 나를 보낸다. 숫자가 아닌 한글로, 소리가 아닌 그래픽으로. 그리움을 글자로 보낸다. 내가 올 때까지 기다릴게. 이런 광고 문구가 있네요, 지금. 자, 3사 모두 이 감성 취향을 바탕에 깔고 10대, 20대 여성을 모델로 기용하는 등 신세대 사로잡기에 광고전에 성패를 걸고 있다. 광고 내용은 차별성을 거의 찾기 어려울 만큼 엇비슷하지만 내용면에서는 이제 서울 나래이동통신의 앞마당인 신세대 시장에 뛰어든 양상이 보인다고 하네요. 이 이제 신세대를 잡기 위해서 네. 적극적인 이제 마케팅을 벌이고 있는데 삐삐 시장은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팽창. 지난달 말 가입자 수가 세계 4위인 860만 명에 달했지만 내년부터는 더 이상 급신장을 기대하기 어려운 성숙기에 접어들 전망이다. 특히 소득 증가와 함께 30대 이상 연령층이 휴대전화 시장으로 옮겨가면서 주 고객층이 10대, 20대로 바뀌어가고 있다. 그래서 이제 10대, 20대를 겨냥한 이런 광고를 계속했나 봐요. 네. 정보통신부가 과열을 막기 위해서 삐삐의 TV 광고를 금지함에 따라서 삐삐 3사는 인쇄 매체와 라디오를 통해서만 광고전을 벌여왔으나 내년부터는 TV 광고에도 뛰어들 채비를 갖추고 있어 더욱 불꽃이 튈 전망이다.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와, 삐삐에 관련된 기사였습니다. 여기서 바로 문제 한번 드려볼까요? 아, 좋아요. 네. 문제 드리겠습니다. 자, 1990년대 정말 메신저였던 이 삐삐. 다양한 암호가 존재했는데요. 삐삐하면 이 암호가 가장 먼저 떠오르잖아요.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486. 486은 사랑해. 사랑해. 아, 사랑해. 이미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영원히 사랑해는 숫자 몇 번일까요? 삐삐로. 영원히 사랑해. 이 번호로 이렇게 번호로, 예. 우리가 또 암호화돼가지고 많이 썼잖아요. 와. 많은 것들이 있었어요. 네. 네. 그러면 이건 쉽게 맞추실 것 같긴 한데 그쵸. 영원히 사랑해를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샵 230이 건당 50원, 긴 문자 100원. 삐삐를 경희 씨는 전 삐삐 세대는 아닙니다. 아니죠. 네. 그럼 근데 이제 아예- 부모님이 가지고 계셨던 삐삐 기계는 그 어렸을 때 봤었는데, 신기해요, 이 삐삐. 어떻게 삐삐를 사용했는지. 부모님이 네. 쓰시던 걸 보기만 봤어요. 네네, 그 사본 적 기계만 없고. 보고, 네. 야, 그렇구나. 와. 나는 썼는데. 아, 그래요? 와. 이 영원히 사랑이면 모르겠네. 아, 그래요? 아니 모르겠네요, 경희 씨는. 저도 이제 찾아보면서 알았는데. 찾아보면서 알았고. 근데 너무 센스 있어요, 암호들이 다. 진짜. 네. 삐삐를 좀 사용해 보셨다면 네. 바로 연상이 가능할 것 같아요. 네. 이게 좀 익숙할 것 같아요. 이 감성을 모르는구나. 다비치 파리파리. 파리파리. 파리파리도 삐삐의 그런 암호 중에 하나인가요? 빨리빨리. 빨리빨리. 와. 빨리빨리 보고 싶다면 그냥 바로 빨리빨리 보내는 거예요. 근데 너무 낭만 있다. 저 한번 써보고 싶어요. 이 시대 한번 살아보고 싶어요, 진짜. 진짜? 잘 썼을 것 같아요, 저는. 잘 썼을 것 같아요. 제가 네. 봐도. 어머, 아나운서 애기네 하시면서 8355님 주셨어요.
자, 일단은 영원히 사랑해. 어떻게 됩니까? 영원히 사랑에는요. 012486. 012486 정답이었습니다. 영원희는 숫자 2. 숫자 2. 혼자 막 좋아해 준 경이 이런 거 진짜 많았어요. 네. 1502는요. 네, 이게 1502. LOV. LOV. 그렇게 되는 거지. 아나운서님 네. 숫자 주셨어요. 5959. 어이구. 너무 사용해보고 싶다, 진짜. 8351님 주셨습니다. 네. 그 번호를 보고 그 번호로 다시 이렇게 걸거나 아니면 내 음성 녹음이 돼 있으면 또 듣거나 막 이랬었던데. 그랬군요. 그쵸. 그 감성은 또 모르긴 모를 거예요. 그죠? 네. 자, 우리 당첨자 좀 얘기해 주세요. 네. 당첨자는요. 1356번님, 7709번님, 8351번님 네. 축하드립니다. 야, 경희 씨 뉴스 할 때 보면은 네. 되게 근엄해서 삐삐세대 같았다고. 너무 사용해보고 싶다. 와. 네. 5959 우리 경희가 나와서 네. 재밌었고요. 4562 1717 들으면서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구성함인정 연출체 이난철 김아라였어요. 두